정리해놓고 나니 날씨아이 리뷰에서 빠뜨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올렸던 날씨아이 리뷰를 보고 오시면 더 좋겠지만 안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연성을 지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영화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연이 아예 없는 문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너무 잦으면 납득하기 어려워지죠. 날씨아이는 스토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조차도 우연히 그랬다 라는 식으로 넘긴 장면이 너무 많으며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저번 리뷰에서 언급한 총과 반지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영화의 서사가 약하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계라는 단어가 있다. 난 중학교 졸업까지 세계란 휴대폰에 전파가 닿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창기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별의 목소리의 도입부입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분리의 기준 중 하나를 제시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영화들은 어찌 우주로 많이 돼갑니다. 우주로 가면 지구와는 전파가 닿지 않고 두 남녀의 이별을 잘 보여주니까요. 사실 이 시기에 일본 애니메이터들이 우주를 겁나게 다루는데 이건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뤄보죠. 2010년대 와서 감독의 영화들은 조금 현실적인 이유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남녀는 전파가 닿아도 전파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보내지 못할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설정들을 공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두 남녀가 휴대폰에 전파가 닿는 곳에 있으니 애절함이 좀 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초월적인 존재를 끌어옵니다. 조금 그럴듯해 보이게끔 일본 전통적 토속신앙 요소를 끌어와서는 시공간을 분리시키는 게 감독이 오는 날이죠. 이 전파가 닿지 않는 곳 컨셉이 20년째 이어진다는 것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너의 이름은의 전화 거는 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 날씨아이의 주인공이 구름 위에 있는 순간부터 둘은 확실히 분리된 거죠. 거기까지는 전파가 안 닿을 테니까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숏 중 하나는 인물의 시선에 나타낸 숏입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대부분 남자아이의 시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언어의 정원에서는 이 시선이 발에 집중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신체 부위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숏에 담는 걸 굉장히 감독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아이 내에서도 그런 장면이 수두룩한데 이에 대해서는 패티시즘이다, 좀 젠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전 그런 얘기는 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반전주의 얘기를 살짝 섞으면서 감독들 꺼낼 때 한 명쯤은 지적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언급 안 해서 굉장히 슬펐던 부분입니다. 집단을 향한 그런 개인의 희생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 애니메이터 중 한 명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를 제외시켰었죠. 그건 제가 이번에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을 통해서 확실히 비교가 되냐 하는 말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가장 흔한 평가 중 하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싶은 의문이 이번 영화에서 확실히 느껴졌는데 결국 세계와 소녀라는 같은 선택지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신카이 마코토의 날씨아이는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지향하는 의지가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아도 지향하는 관념이 뭔지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번 리뷰에서 피날레로 확실히 언급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봐주세요. 진짜 개 패고 싶은 존재 중 하나가 원작 보면 이해된다, 외전소설 보면 이해된다 이런 소리 짓거리는 부류들입니다. 영화라는 매체로 다 표현 못한 거를 그 매체로 보충해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 영화가 미완성이라는 거죠. 영화에서 언급 안 되는 설정들도 소설에다 설명해 주니까 영화의 개연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 논리대로면 굉장한 원작을 가진 배트맨 대 슈퍼맨도 개씹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 안 되면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꼼꼼히 정독 못한 일을 탓일 테니까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좀 독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우선 그 영화 자체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딴소리는 그 이후에 하는 거고요. 진짜 MCU 영화들 튀어나올 때마다 개연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원작이 어쩌고면서 쉴드 친 애들 보면 쉴드로 찍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 한 분단 쓰는데 검열된 육두문자만 10단원 넘어요. 제가 저번 리뷰에서 10번째로 언급했던 걸 떠올려보시면 신카이 마코토가 뒤틀린 세계를 성장 중인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짜놓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정해진 플롯에 그 주제의식을 넣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한 줄로 소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날씨아이는 너의 이름은이라는 탈을 뒤집어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2019년은 영화관에 갈 때마다 항상 평타 이상을 쳤던 참으로 훌륭한 해였습니다. 사실 날씨아이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평균 이상은 친다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올해 본 나머지 영화들이 전부 천만 영화거나 천만 영화급 임팩트를 가졌거나 해서 조금 혹평을 섞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충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날씨아이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참 길어졌습니다. 요구 하나 들었으니 그 다음 요구인 국밥 ASMR을 연구하러 이만 떠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론파였습니다.